안녕하세요. ABO 김봉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뮤니케이션 중요한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소통, 교감, 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하면서 주의 깊게 의사소통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내면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 턱이 없고 또 오해하기 십상이고 또 상대에게 그 뜻이 잘 전달되지 않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본심이 전달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와 같이 변화가 빠르고 매달 또는 매년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좋은 CEO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첫 번째 단연코 1위가 뭐였냐면요, 인간관계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인간관계 능력,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다 라고 모두가, 대부분의 CEO들이, 기업가들이 실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미국의 경제잡지,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잡지 포천이 500대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CEO가 되기 위한, 기업가가 되기 위한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1위가 총체적인 인간됨, 2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총체된 인간됨,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한국적인 문화, 또 미국적인 어떤 서양적인 문화와 어떤 문화적 전통과 어떤 컬처가 다른 세상 속에서도 어떤 기업가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 능력이다 라는 것이 검증된 설문으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해고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들이 왜 해고가 됐을까? 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직무 능력이 떨어져서 해고가 된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고요. 절대 다수인 90%는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제를 잘 못 다뤄서, 관계 안에서의 갈등 조정을 잘 못해서, 고객과의 관계 안에서 그 소통을 잘 못해서 그런 결과를 빚었다라는 게 90%였다는 겁니다. 단지 10%만이 직무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인적자원 개발 학회라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리더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것은 이제 기업가가 아니라 조직 내의 어떤 팀장급 리더들의 어떤 팀장급 리더들의 어떤 자질 중에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냐 봤더니 팀 내에서 소통을 활발히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연하고 공개적으로 잘 해내는 그런 능력. 반대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생기면은 팀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최고의 자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나는 무심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지, 혹여나 나는 무심결에 상대에게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을 보이고 있진 않는지, 나는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또는 평소에 나는 상대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지 질책을 더 많이 하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칭찬을 더 많이 하세요? 질책을 더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혹은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이것을 한번 스스로 진단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부정적이고 또는 질책, 상처를 주는 말을 조금이라도 많이 하고 있다면 지금 즉각 바꾸셔야 됩니다. 남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 주는 말, 질책하는 말 또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도 즉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 말 또는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하는 것이고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듣기 싫었던 말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만남이 유쾌하고 또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또 힘이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만남은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만남을 계속해야 되지? 더 이상 이 만남을 만나고 싶지 않다. 피곤하다. 더 이상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자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손익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업가, 사업가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타입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유연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말을 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로서의 자기 자신의 브랜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가지고 그 사과 한마디를 못해서 정말 사태가 커지는 경우도 너무 많죠. 여러분의 내면에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의 금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감언 이설을 한다고 해도 당신의 성품이 더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상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그 사람 내면에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겉모습이 아니라 타고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직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서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한, 사람들은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